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 검찰이 암호화폐 562억 원을 추가 동결했다는 한국 검찰의 발표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되려 그는 한국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탄압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1조 원에 달하는 수상한 외환 거래와 관련된 9명을 기소했습니다. 대구지법 반부패수사부는 특검법 위반 및 외국 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을 포함해 총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량 기준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OKX가 러시아에서 차단됐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러시아 당국과 OKX는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럽연합이 미카로 알려진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에 동의했습니다. 미카는 암호화폐 월렛과 거래소 등의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고 테라 사태와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의 예비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암호화폐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기관들을 위한 단기 금융거래 플랫폼 CLST의 전략적 시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CLST는 암호화폐 대상 단기 금융거래 주선에 대한 스위스 당국의 승인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 계열사 넵튠과 넵튠이 지분을 보유 중인 컬러버스, DC 인사이드 3사가 메타버스 사업 및 서비스 개발에서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DC 인사이드는 3D 커뮤니티 구현을 위한 리소스 제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10월 7일 금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미 고용지표 호조의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시장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최신 고용지표는 경제성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는데요. 또한 최근 러시아가 제2의 우크라 전면전을 선언한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가 내려진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 검찰이 암호화폐 562억 원을 추가 동결했다는 한국 검찰 발표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서울 남부지법 합수단은 권 대표가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950억 원의 암호화폐 중 이미 동결한 388억 원에 더해서 562억 원을 추가 동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권 대표는 이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자금이 동결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쿠코인이나 OKX를 사용한 적이 없고 누구의 자금이 동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곳에서 쓰길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한국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을 탄압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1조 원에 달하는 수상한 외환 거래와 관련된 9명을 기소하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반부패수사부는 특검법 위반 및 외국 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을 포함해서 총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3명과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5명 등 공범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받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과 공모해서 불법으로 외화를 해외 송금하고 또 수사 관련 정보를 누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전 지점장인 A씨를 구속한 바 있는데요. 기소된 B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에 있는 공범들이 국내 거래소로 보낸 암호화폐 3,400억 원을 매도하고 자신들의 유령 법인 계좌로 모은 뒤 해외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5천억 원의 외화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래량 기준 세계 3위인 암호화폐 거래소 OKX가 러시아에서 차단됐습니다.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비영리 기구인 로스콤스 보보단은 암호화폐 거래소 OKX의 웹사이트가 차단됐다고 밝혔는데요. 비영리 기구가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okx.com IP 주소는 러시아 검찰총장실 결정으로 지난 4일 차단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당국과 OKX는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인데요.
인터넷 검열기관 로스콤나드조르의 공식 데이터베이스에는 정보, 정보기술, 정보보호에 관한 연방법 제15조 3항에 따른 조치라고만 기재돼 있습니다. OKX 이전에도 러시아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차단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해 6월 현지 법원은 비트코인 발행과 이용은 완전히 탈중앙화돼 있고 정부가 규제할 방법이 없어서 현행법에 배치된다며 바이낸스 웹사이트를 일시 차단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암호화폐 자산규제 시장으로 알려진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에 동의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자의 신원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과 함께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 전문에 대해 합의한 건데요. 미카는 암호화폐 월렛과 거래소 등의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고 테라 사태와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의 예비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U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의해 승인된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수립된 규제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 법안의 전문은 현재 봉인되어 있지만 2024년 적용되기 전에 EU의 공식 저널에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메이드가 암호화폐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기관들을 위한 단기 금융거래 플랫폼 CLST의 전략적 시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CLST는 암호화폐 대상 단기 금융거래 주선에 대한 스위스 당국의 승인을 획득하고 지난 5월 기관을 위한 단기 금융거래 플랫폼 CLST 마켓을 소프트 런칭해 운영 중인데요. CLST 마켓은 암호화폐를 빌리려는 기관과 빌려주는 기관 사이에 가격 협상 및 결제를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낮춰주는 플랫폼입니다. 위메이드는 이번 시드 투자에 스파르탄 그룹, 코인베이스 벤처스, 크라켄 벤처스 등과 함께 참여했는데 이에 대해 위믹스는 위믹스 3.0 내 금융과 디파이 생태계를 확장하고 유럽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카카오 계열사 넵튠과 넵튠이 지분을 보유 중인 컬러버스, DC 인사이드 3사가 메타버스 사업 및 서비스 개발에서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DC 인사이드는 3D 커뮤니티 구현을 위한 리소스 제작에 힘을 보탤 예정인데요. 이 넵튠과 컬러버스는 메타버스 서비스 공동 기획 제작과 사업과 영업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 넵튠 측은 DC 인사이드는 메타버스 공간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등 다양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전했는데 해당 커뮤니티들을 메타버스로 구현할 경우 기존 이용자층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모델 구축의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우가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리스크 온 시장인 증시와 동조화하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바닥 가격과 강세장에서는 투자자들을 현물 시장으로 자본을 옮기는 것을 선호하고 이 경우에 비트코인과 증시에는 디커플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화요일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